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오늘 좀 특별히 난하고 인도의 커리를 좀 먹었습니다. 야, 저도 인도 커리 정말 좋아합니다. 특유의 그 향신료 맛이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네. 오늘 여행할 나라가 바로 이 커리의 원조 나라죠. 맞습니다. 인도 커리는 가람 마실라, 코리앤더, 커민, 카다멈 등 정말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서 독특하고 깊은 맛을 내는데요. 옛날에는 향신료가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향신료를 찾으려고 인도 가는 길을 찾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자, 그곳이 인도인 줄 알고 인디아스라고 불렀다라고도 해요. 인도는 정말 보물 같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보물을 차지한 제국이 하나 있죠, 선생님? 네, 이 16세기에 인도 대부분을 정복한 나라,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자, 선생님, 무굴. 어떤 나라가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 발음만 보면 무굴, 몽골과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은 이 몽골의 칭기스칸의 후예가 바로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이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죠, 선생님? 그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본 네. 도시인데요. 아그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떤 도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유명한 이 타지마할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릴만 하죠. 아그라가 유명해진 건 16세기부터라고 해요. 그전에는 그냥 작은 도시였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당시 인도는 이슬람 왕조인 델리 술탄 왕조가 300년 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16세기 초 이제 그 국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침략자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벌써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 인도의 아그라에서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그라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인도의 고대 문헌들에는 이 지역이 아그라바나, 즉 숲이 우거진 땅으로 원래는 강을 따라 숲과 마을이 펼쳐진 곳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정착해 도시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곳은 인도의 성스러운 강들 중 하나인 야무나 강을 끼고 있는데 이 강은 예로부터 사람들과 물자가 모이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아그라는 이 강 덕분에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중심지 델리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에 아그라 역시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도의 아그라는요, 13세기에 수립된 델리 술탄 왕조를 지나 16세기 무굴 제국 시기의 중심 도시예요. 아그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였습니다. 특히 16세기 말에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패권 쟁탈의 시대, 센고쿠 시대를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치하는 시기로 이어지는데요. 그가 일본을 통일하고 2년 만에 일으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가 죽은 이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의 원병을 보내준 명나라를 오랫동안 섬기지만 17세기 명나라가 무너지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편 유럽은 어땠을까요? 16세기 르네상스와 신학로 개척 시기를 지나 17세기에는 과학혁명, 18세기 시민혁명이 이어지던 시기였어요.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지금의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들이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던 같은 시기에 인도의 아그라에서도 중요한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그라로 함께 떠나보기 전에 잠시 델리를 둘러보겠습니다. 델리에 가보면 멋진 탑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쿠투브 미나르인데요. 실제로는 교과서 사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멋진 탑이라고 합니다. 이 탑이 왜 세워졌을까요? 힌두교도가 많은 인도지만 12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중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이 쿠투브 미나르를 만든 것이죠. 이후로 인도에서 지속된 이슬람 왕조를 가리켜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한답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특유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 아그라 역시 점차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요. 마침내 16세기 초에는 델리 술탄 왕조의 수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델리 술탄 왕조는 결국 바부르라는 사람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바부르가 1526년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 왕조와 맞붙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끼리까지 동원된 대규모 전투였는데 무기 사용에 능했던 바부르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부르는 마침내 16세기 전반 인도의 새로운 제국을 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도 최후의 제국, 무굴 제국입니다. 참고로 바부르는 몽골계 핏줄을 이어받은 인물인데요. 그래서 나라 이름 또한 몽골을 뜻하는 무굴이 되었답니다. 특히 바부르의 손자인 아크바르 황제 시절이 전성기였는데 그는 붉은 사암으로 아그라성을 웅장하게 확장시켰고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도시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아크바르는 무엇보다 관용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제국이 다양한 종교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힌두교 출신 신하들을 고위 관리로 임명하는 한편 여러 종교인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부과한 세금인 지즈야를 폐지한 일은 아주 유명하죠. 덕분에 아그라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황제를 존경했습니다. 사진에 붉은색을 띠는 요새가 바로 아그라 성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웅장하고 카리스마 있는 요새가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원숭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거닐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 요새를 보기 위해 아그라를 찾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아그라뿐만 아니라 인도를 상징하는 유명 건축물이 있는데 박세훈 선생님께서 잠시 후에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아크바르 황제. 자, 우리에게 뭐 악바르 황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진 무굴 제국의 황제인데요. 이슬람 제국에서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부과되었던 세금을 없애주다니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아크바르 황제는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연구를 보면 난독증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요. 들은 내용을 놀라울 정도로 잘 기억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을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져요. 뭐 넓은 어떤 포용적인 마음에 뭐 뛰어난 기억력까지 갖추고 또 문화 예술까지 사랑하게 했다니까 이 시기가 무굴 제국에게는 전성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의 평화 부의 정도는 지금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아크바르의 손자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크바르의 손자라고 하면은 샤자한인데요. 이 샤자한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인도에 걸출한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려 22년 동안 중국, 페르시아, 이탈리아에서까지도 장인을 불러오기도 하고 약 2만 2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새하얀 이 대리석 건물 하나를 지었습니다. 당시에 건축 비용이 3,200만 루피가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약 8조 2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건물, 혹시 어떤 건물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인도에 그렇게 거대하고 놀라운 건물이면 타지마할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무덤, 바로 타지마할인데요. 황제의 사랑과 슬픔, 제국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수도 아그라를 대표하는 건축물, 아니 어쩌면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건축물 타지마할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면 놀라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평범한 무덤은 아니겠죠? 이곳은 황제의 사랑과 슬픔, 그리고 무굴 제국의 영광과 갈등이 모두 담긴 상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은 총애하던 왕비 뭄타즈 마할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뭄타즈 마할은 잦은 출산에도 불구하고 황제인 남편을 도와서 정치, 전쟁터 동행 등 그야말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1631년 그런 그녀가 14번째 아이를 낳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 샤자한은 큰 충격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어 그녀를 기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632년부터 20여 년간의 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 온 약 2만 명의 장인과 기술자들이 참여했는데요. 하얀 대리석은 라자스탄에서,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조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지마할은 단순히 인도만의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의 자원이 모인 국제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타지마할의 아름다웠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인데요. 내면 어디서 바라보더라도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바로 완벽한 균형과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타지마할은 낮과 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곳을 방문한 한 유럽의 여행자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지마할을 돌로 만든 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샤자한의 치세 말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굴 제국은 장자 계승제도 대신 후계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왕위를 이었는데요. 샤자한이 지지한 후계자가 있었지만 또 다른 아들인 강경한 이슬람교도 아우랑제부가 이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아우랑제부는 아버지 샤자한을 아그라 성에 유폐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샤자한은 성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멀리 보이는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들에 의해서 요새에 갇힌 채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고 이후 뭄타즈 마할 곁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타지마할 중앙에는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우랑제부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크바르가 펼쳤던 관용 정책과 달리 그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강화했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게 지지아를 다시 부과를 하고 때로는 힌두교 신전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힌두교도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무굴 제국은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아우랑제부가 떠난 뒤 무굴 제국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그라와 델리의 궁전은 여전히 화려했고 타지마할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은 무굴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종교 갈등과 지방 세력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요. 이 제국은 점차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유럽 세력, 특히 영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값비싼 향신료, 면직물, 그리고 마시는 차를 유럽으로 가져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죠. 그러나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한 영국은 무기를 들고 인도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군은 인도의 벵골 세력을 꺾고 그때부터 무굴 황제는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전히 델리의 황궁에는 황제가 앉아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영국이 쥐고 있었던 거죠. 결국 1857년 세포위 항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포위는 인도인 병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인도인 병사들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면서 무굴 제국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 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라의 타지마할은 지금도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유산과는 달리 근현대 인도는 오랜 식민 지배와 가난, 그리고 갈등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타지마할이 무굴 제국의 찬란했던 과거를 보여준다면 그 이후 인도의 역사는 외세의 지배와 분열이 남긴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지마할,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네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건물인데 정작 본인은 아들에게 감금당해가지고 평생 작은 창문으로 보기만 하다니요. 너무 안타까운. 맞습니다. 이 샤자한은 결국에는 죽어서야 이 사랑하는 아내 옆에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타지마할 한가운데 두 개의 석관이 나란히 있는데요. 타지마할에서 유일하게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요? 예. 왜냐하면 샤자한의 관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타지마할의 완벽한 대칭이 살짝 깨지고 말았던 거죠. 그토록 노력해서 만든 대칭인데 정작 본인이 그 대칭을 깨트렸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네, 이제 게다가 요즘에는 심각한 이 대기 오염 때문에 이 하얀 대리석이 좀 누렇게 변색까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심각하면은 갈색이나 또 녹색으로까지 변한다고 해요. 타지마할, 사랑의 위대함과 예술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지만 권력의 허무함, 그리고 현재 환경 오염까지 모두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 같습니다. 네, 이 타지마할과 무굴 제국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인도의 아그라에 가셔가지고 이 타지마할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가시면은 훨씬 더 흥미롭게 이 타지마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오늘 아그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도시로 한번 가볼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